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멈춰 섭니다. 답을 찾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각자의 상처를 서로에게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내가 지금 곁에 둔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무의식이 끌어당긴 낯익은 고통인지를요. 칼 융은 우리 내면에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엔 반드시 어둠이 있듯 우리 안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를 통해 사람을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은 우리를 어린 시절의 상처와 닮은 사람에게로 이끕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때로는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재현인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진정한 사랑 속에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지를.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진정한 관계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반면 부적절한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소진되는 느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느낌,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웃을 때도 얼마나 웃어야 할지 계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을까봐 입을 다물게 되고 결국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확장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수축합니다. 점점 작아지고 침묵하고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융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투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무의식을 투사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을 애인에게서 찾으려 하고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조건적 사랑을 배우자에게서 재현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끌린다고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무의식이 낯익은 것을 알아보는 순간의 반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에서 운명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치 전생에 만난 사람처럼 편하고 익숙했다고요. 하지만 그 익숙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익숙함이 아니라 상처의 익숙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관계의 패턴을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합니다.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무관심한 연인을 선택하고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파트너를 만나 질식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진정성의 상실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면
늘 가면을 쓰고 있나요?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절한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까지 페르소나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실수해도 받아들여지고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에서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바꾸고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결혼 후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이라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건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같은 주제로 싸우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 주고 같은 패턴으로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것은 관계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우리가 의식화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은 외부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본질적인 역학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파트너가 조금만 거리를 두어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더 매달리고 더 의심하고 결국 상대방을 질식시켜 정말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상처가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것들의 저장소로 본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을 지혜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관, 우리의 꿈,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뢰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머리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잘 대해준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긴장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그 사람의 전화를 받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이별이 두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관보다, 이성을 느낌보다, 상황을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평가를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고요. 다섯 번째 신호는 성장의 부재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반면 부적절한 관계는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작아지고 더 의존적이 되고 더 불안해집니다. 자신감을 잃고 주체성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몇몇 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융근 개성화 과정을 평생의 과업으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측면들을 통합하고 그림자를 인식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이 여정에서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개성화를 돕습니다. 나쁜 관계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는 필요하고 건강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성공을 거두든 얼마나 완벽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에서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내 기준에 맞아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언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지, 언제 사랑받을 자격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조건으로 사랑을 주는 것처럼 많은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에서도 조건적 사랑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일 때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죠. 이것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고립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파트너가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른 관계들을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반면 통제적이고 해로운 관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내 친구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우리끼리만 있으면 충분해. 이런 말들로요. 점차 우리는 친구들과 멀어지고 가족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취미 활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세계는 그 한 사람으로만 채워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의존적이 되었을 때 떠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출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윤근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건강한 관계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지지됩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신체적 반응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정하고 있을 때도 몸은 진실을 압니다. 특정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두통이 생기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소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일 수 있습니다. 윤근 심신 이론론을 믿었습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갈등은 반드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몸이 대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아프다는 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몸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스트레스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면서 증상을 관리하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증상은 계속 돌아옵니다. 때로는 더 심한 형태로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함께할 내일이 설레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에서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이것이 평생 계속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변할 거라는 희망도 없고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서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나이가 많아서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살아있으면서도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죽이고 사는 것이라고요. 한국 사회는 특히 관계 유지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혼은 실패로 간주되고 헤어짐은 나약함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참고 견디는 것,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체념일까요? 진정한 용기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열 번째 신호는 자기 존중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을 받아들이고 존엄성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융은 자기 즉 셀프를 인격의 중심이자 목표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리적 과정은 결국 이 자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에서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동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끌렸을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이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 어린 시절 어떤 경험들이 지금의 관계 패턴을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융적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의식화 작업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특히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다 해도 익숙함에는 일종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학대적이거나 해로운 관계라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고 각자의 성장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친구와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심리 상담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처를 입힌 것도 관계지만 치유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내면의 자기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치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판단하는 것, 부정하는 것들 속에 우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투사하며 우리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를 표현하는 파트너를 만나 그것을 대리 경험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의존적인 상대를 만나 그것을 경멸하면서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 우리 자신의 거부된 부분을 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융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둠을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자신을 닦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가정도 그 어떤 관계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특히 오랜 관계를 끝내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삶이 끝나고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슬프고 두렵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융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동시에 재탄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연금술에서 물질이 금으로 변하기 전에 먼저 분해되고 정화되어야 하듯 우리도 진정한 자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낡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의존적이고 두려워하며 진짜 자신을 숨기던 자아가 죽고 자율적이고 용감하며 진실한 자기가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한동안 방황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것을 혼돈의 시기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으로 나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꿈은 중요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무의식이 꿈을 통해 말해준다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꿈에는 종종 감금 추격, 탈출 같은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현재 상황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상징들을 탐구하면 자신의 무의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꿈 해석은 개인적이고 맥락적인 것이어서 일률적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고 메시지를 듣는 것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능동적 상상이라는 융의 기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를 놓는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내면의 이미지들이 떠오르도록 하고 그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관계 패턴을 하나의 인물로 상상하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계속 나를 괴롭히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이런 작업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외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징과 대화하고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바꾸거나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이 없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딥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고 기술을 배우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동시에 정서적 지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별은 외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립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고 필요하다면 지지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오랜 관계가 끝난 후 바로 새로운 관계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혼자 있는 것, 특히 여성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함은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느냐에서 옵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충족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완전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는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자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자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자아 진실을 외면하는 자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고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로요.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확신했다가도 다시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강하다가도 어떤 날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비록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닐 때, 그저 서로 맞지 않을 뿐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이기적인 것 같아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고귀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자신이 부족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배우고 패턴을 인식하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더 나은 자기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경험을 통합하고 지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바꾸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젊을 때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근 인생의 후반부, 그가 말하는 인생의 오후야말로 진정한 개성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중년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변화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더 지혜롭게,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과거에 놓쳤던 것들을 애도하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쁜 관계를 떠나는 것을 넘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성장입니다.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융적 관점에서 좋은 관계는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걸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보는 거울이 되어주되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되 강요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온전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진실한 대화,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꿈을 나누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안전하고 의견이 달라도 존중받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실수했을 때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응원합니다. 함께 있을 때 각자가 더 자신다워지고 더 창조적이 되고 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융은 관계를 연금술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금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기 변화하려는 의지 성장하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연금술 과정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연금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든 새로운 누군가와의 관계이든요. 한국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관계를 참고 견디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존중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편견과 압력이 존재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이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변화가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다음 세대가 더 자유롭게, 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신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화의 시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던 것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진정한 사랑 속에 있나요? 아니면 익숙한 고통 속에 있나요? 당신의 관계는 당신을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죽이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려는 노력, 더 진실하려는 용기,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명확해진다고요. 밖을 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 잠든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깨어나 자신의 삶을 살 것인가?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자유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인식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촛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요. 조건 없는 사랑을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사랑을요. 그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